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겪은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일명 반란의 도시 25회 가운데 1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비친 책자 표지에 반란의 도시로 명명한 43년 전 광주 사태의 현장을 제가 직접 취재해서 겪은 수기를 체험 수기로 책자를 발간하려 했으나 김대중 정권의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책자를 발간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책자를 수록해서 우파 네티즌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해온 게 한 200억 원뿐이며, 지금 저희 유튜브 방송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에 25회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4공화국인 70년 유신 선포에 따라 방대하게 퍼졌던 사이비 언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프레스카드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언론의 자율영화를 위해서 전국 3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기자협회 산하 각 사의 기자들에게 문공부가 발행하는 기자들에게 프레스카드, 이른바 신분증입니다. 이걸 소지한 기자만이 정부 기관을 출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심사는 각 신문사 사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프레스카드가 신청되기 때문에 각 사에서 사이비 언론이나 자격 미달의 기자들은 이 카드를 소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신설되자 야당 측에서는 운동권,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좌파에서는 기자들을 군사 독재 정권의 개목걸이를 찬 자들이라 지칭하고, 이 프레스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그들이 유신기자 아니면 유신 언론인으로 그들의 민주화 운동의 타도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광주 사태 당시 저는 피난처가 하나 유일하게 남은 나주 예비군 대대였습니다. 예비군 대대에서 4박 5일 동안 밤잠을 못 자며 무장을 하고 부대를 내놓으라는 폭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대 장정들과 함께 같이 행동했던
지 24일, 19일 오후에 나주군, 나주읍 전체 기관들이 전부 비탈당해서 모든 상가와 지역 주민들이 피난을 가는 시절에 제가 피난 온 곳이 나주 예비군대대였습니다. 사태 발생 4일째 됐는 날, 방공방첩 표가 새겨진 대대장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릴 무렵에 대대장 정소령이 건네준 모포 한 장을 들고 대대장실 긴 나무 의자에 누웠습니다. 그동안 밤잠을 자지 못했던 그곳에서 24일 아침 9시 진압 작전을 앞두고 저는 문득 월남 키논 지역에서 사나운 36명의 전우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작전 중 전사자 명단에서 발견한 양상병은 고향 후배로 군 입영 전에 저와 함께 같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읍내 극장에서 그는 영사 기술을 배우고 나는 선전실에서 간판을 그리는 조수 생활을 했던 유일한 고향 후배의 이름 석자를 전사자 명단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안 돼. 외마디 비명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리자 제가 쥐고 있던 칼빈 소총을 움켜잡는 순간에 꿈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지른 소리에 당변병이 달려와서 저를 깨우더군요. 벽시계가 아침 8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잠시 눈을 붙였는데 어느덧 3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린 모양이었습니다. 대대장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당번병은 대대장과 현역병 16명이 출동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은 출동하면서 당변병과 함께 부대에 남은 방위병과 예비군들의 안전을 당부하고 만일 사태에 부대를 철수하라는 당부를 당변병에게 하고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16명의 현역 병력으로 진압작전에 나섰다는 소식에 저는 심장이 멈추듯 전신이 떨려왔습니다. 부대 앞 200m 전방 코앞 철탑 아래 도로에는 줄 잡아서 1,000여 명의 병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겨우 2개 분대 병력인 16명이 진압작전에 출동을 했다니 일당 배그 작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부대 내에 현역과 방위병 그리고 피신원, 예비군 등 60여 명이 출동하기로 다짐했는데 대대장은 나를 포함 피신원 휴가장병과 방위병 그리고 예비군들을 남겨두고 16명의 현역들과 출동한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꿈속에서 들었던 총성이 현실임을 알고 온몸이 쭈뼛댔습니다. 꿈속에서 울린 총성은 MU-16 총성이었기에 우리 현역들의 신변이 염려되었습니다. 칼빈과 M1 소총으로 무장한 무장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현역병은 소지한 MU-16 소총. 제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소지했던 소총이었습니다. 저는 당번병에게 부대 잔류 병력의 안전을 당부하고 부대 앞 정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37의 나이를 잊은 채 마구 뛰어서 단숨에 불악어구 송전 철탑에 도달하니 논두렁 사이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논두렁을 은폐물로 낮은 포복 자세로 30여 미터의 거리인 철탑, 고압 송전탑 부근에 이르자 선임하사와 3명의 현역병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낮은 소리로 우리는 암구호를 갈매기로 정했기에 갈매기로 암호를 확인한 후 이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광주와 목포 간 신의지 1호선 국도인 나주와 영산포의 중간 지점을 차단하려고 도로변 철탑에 매복한 모양입니다. 신의지 1호선 국도의 강주 진입 초행길인 나주는 유일하게 광주로 가려는 교통편이 이 지점을 지나야만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지점을 차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 지점을 차단해야 하면 들려온 정보로 21일 이미 나주에서 27km 떨어진 전라남도 도청이 무장 폭도들에게 점령되어 이미 해방구로 그들이 지정하고 공수부대와 진압군들은 이미 광주 시내를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철탑 부근에 이르니 선임하사가 대뜸 부대에 남아야 할 분이 왜 왔느냐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철탑 주변은 어젯밤까지 무장 시대가 4일 동안이나 부대를 위협하며 진을 치고 있던 지역으로 얼마 전 요란했던 MU-16 총소리가 폭도들을 태각하기 위한 진압군들의 위협 공중 발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대장과 남은 병력의 행방을 묻자 선임하사가 군복과 무장한 나에게 마치 상사를 대하듯 거수격려를 한 후에 대대장과 자녀 병력은 도로 차단을 위해서 나주 전신 전하국 쪽으로 출동했다고 알려주어서 저는 논두렁을 질러서 전하국 쪽을 향해 마구 뛰었습니다. 전하국 정문에 도착하자 현역병 7, 8명이 철제 파이프로 만든 차량 차단 시설을 도로에 6m 도로에 설치하고 차량 통행과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있다는 전신전하고 3층 옥상으로 올라서니 나를 본 대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부대에 잔류하시라면서 당부까지 했는데 왜 왔느냐 하면서 그래도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그가 출동하면서 당번병에게 당부했던 말, 민간인인 나를 희생할 수는 없으니 부대에 남아서 예비군과 방위병들을 보호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내가 잠든 사이에 출동해버렸던 그를 이곳에서 만나고 보니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오르더군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무언의 전우회를 다짐하는 사이에 전하국 직원 두 사람이 허겁지겁 옥상으로 뛰어왔습니다. 진압군 후 출연해 이제 살았다는 듯 밝은 표정으로 자신들의 할 일을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우선 비상전화와 방송시설을 부탁했습니다. 그들 전신 전화국 직원들은 기능직답게 10여 분 만에 나주 읍내와 통화할 수 있는 일반 전화를 비상전화를 설치해주고 확성기 3대를 삽시간에 전화국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나는 이제 전화국 옥상에서 10여 미터 거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농도인 전남에 비료공장을 세워준 호남 비료공장, 이 비료공장 2대 사장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사장이 이곳에 사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호남 비료 공장에서 1km 지점이 3만여 은민들이 살고 있는 나주의 중심 도시 나주읍이었습니다. 나주읍에서 인근 영산강 대교를 지나서 24km 지점에 광주 전라남도 도청 7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도청, 이미 도청이 무장 폭력배들에게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으로 몰려가는 무장 시민군들을 나주에서 제지하지 않으면은 도청이 완전 해방구 사령탑으로 변했기에 나주의 진압 작전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방송 시설을 해준 덕택에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1km 전방에 있는 나주 읍내 중심가에 장악하고 있는 무장 시민군들을 내몰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무장 폭도들은 들어라. 나주군청과 나주경찰서, 농협 등 관계기관을 점령하고 있는 무장 폭도들은 들어라.
계엄군 300여 명이 나주읍내를 진입한다. 곧 진압작전을 펼 테니 그 안에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귀향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소리치면서 외쳐댔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16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25회로 나눈 이 발나라 도시 내용, 저희 일기장 또는 취재 수첩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내용들을 지금 오늘로 16번째 방송을 한 셈입니다. 다음에는 17회에서 25회까지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툰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